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투자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자주 입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운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손재수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주가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평생 금전적인 손실에 시달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특히 투자나 사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일간이 극도로 약한 사주이죠. 일간은 본인 자신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인데, 이것이 너무 약하면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달콤한 투자 제안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간이 약한 사람은 투자 전문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말만 믿고 큰 돈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코인이나 선물 투자에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큰 손실을 보거나 사기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간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력을 과시하지 말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하지요. 혼자서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급한 결정을 요구하는 투자 제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편제가 과다하면서 제어할 수 있는 관성이 부족한 사주이지요. 편제는 투기성 재물이나 불로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많으면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를 제어할 관성이 부족하면 무분별한 투기나 도박성 투자에 빠져들게 되지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안정적인 저축이나 예금보다는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고위험 투자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암호화폐 전 재산을 몰빵하거나 선물 거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 투자 상품에 쉽게 현혹됩니다. 최근에는 해외 선물이나 FX 마진거래 같은 고위험 상품에 빠져 수억 원대의 손실을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투자 금액을 철저히 제한하고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절대로 빌린 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비겁이 월간이나 일지에 강하게 위치한 사주이죠. 비겁은 형제나 친구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강하면 타인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을 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인정이 많고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지요. 친구나 지인의 보증을 서주다가 대신 빚을 떠안게 되거나 동업 제한에 넘어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들이 금전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최근에는 지인을 통한 투자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믿었던 친구나 선후배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돈을 받아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또 다단계 사기에도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지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 거래는 신중히 하며 보증은 절대 서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상관이 강한 사주이지요. 상관은 자유분방하고 반항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기존 질서나 상식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투자처나 혁신적이라고 포장된 사기 상품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관련된 사기에 매우 취약한데요.
이런 분야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그럴듯한 설명으로 포장하기 쉽습니다. 상관이 강한 사람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 사기에 특히 취약하지요.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투자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무리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포장된 투자라도 검증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것은 식상이 과다한 사주이지요. 식상이 많으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로 인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본인이 투자의 규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초기에 운 좋게 수익을 본 경험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금액으로 투자를 확대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전문 지식 없이 감에 의존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특히 신용거래나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집니다. 또한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면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있지요. 최근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서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식상이 과다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재수를 당하기 쉬운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지요. 투자나 재테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면 무리하게 도전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판단을 피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요.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의심부터 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해야 하는데요. 절대로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지요.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리고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고 생활비나 비상금까지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투자 권유나 보증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인간관계를 이유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돈도 잃고 관계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명조는 수월에 태어난 경호일주 남명으로 가을 금이지만 지지가 오오형의 오술 반합을 이루어 화기가 강하고, 시간의 임수는 지지의 화기운에 의해 증발되기 좋아 너무 약해 보입니다. 보통 수월 금을 가을 열매라고 하지요. 이런 사주들은 사업보다는 조직에 몸담아 돈을 잃지 않는데요. 특히 경호와 경인 일간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재의 분목 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좋고, 돈을 벌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보대운 기해년을 살펴볼까요? 해수 식신이 들어와 경제 활동에 변화를 주려고 하지요. 아마도 이직이나 창업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만일 기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올해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아니 몇십 년 앞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운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기해년은 친구나 주변인을 조심해야 하는데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겁제의 출연으로 동업제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가부대운이 돈 벌기에는 좋지 않은데요. 돈이 들어온다 해도 반짝할 것 같고 그냥 자리 지키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